걸그룹 르세라핌의 비주얼 센터 미야와키 사쿠라, 일본에서 이미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다시 데뷔해 큰 사랑을 받고 있죠. 걸그룹 트와이스의 미나토자키 사나는 일본 오사카에서 나고 자랐지만 유창한 한국어 실력으로 직접 작사까지 해내며 한류를 이끄는 대표적인 K-팝 아이돌입니다. 이처럼 일본 국적의 멤버가 우리나라에서 데뷔해 활동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한류의 중심인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면 단숨에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인식과 우리나라 기획사들의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이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알려진 덕분이지만 사실 여기엔 경제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우선 수익 정산에 있어 월급제로 운영되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성과제라서 열심히 활동한 만큼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 크게 벌어진 임금 격차도 이러한 현상에 크게 한몫했는데요. 지난 20년간 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2002년에는 일본의 절반도 못 미쳤는데 2022년 우리나라 대중소기업 모두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임금 수준을 하향 조정하거나 소폭 인상에 그치는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최대 2.6배 가까운 임금 인상을 감당해 온 겁니다. 실질적인 근로시간 변화까지 감안하면 한국과 일본의 임금 인상률 격차는 더욱 심해지는데요. 한국은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월 근로시간이 13.8% 감소하는 동안 월 임금 총액은 122.3% 늘면서 시간당 임금이 9,954원에서 25,661원으로 2.6배 가까이 급격히 올랐지만 같은 기간 동안 일본은 근로시간과 임금이 거의 변동이 없어 시간당 임금 역시 비슷했습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임금이 오르면 좋은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시간당 임금 인상률은 152.5%로 국민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1인당 명목 GDP 증가율 154.2%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던 반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시간당 임금 인상률은 183.1%로 평균치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일본이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동안 우리나라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확 벌어지면서 이중구조가 형성된 거죠. 이와 같은 대기업의 급격한 임금 상승은 기업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합니다. 비슷한 업무를 하고도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대기업 근로자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의욕도 꺾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겠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보다 더 많이 준다고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99.9%는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81%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기 때문이죠. 세계적인 고물가 시대에서도 모든 근로자들이 꿋꿋하게 삶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그늘진 구석이 없도록 대기업들은 급격한 임금 상승을 자제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와 중소협력사 경영 여건 개선을 통해 고른 경제 발전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